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맛있는 완두콩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요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의 영상에서 정리를 좀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완두콩이란 작물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특성, 그리고 이렇게 쭉 한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은 사이사이에 넣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완두콩 재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파랗게 그 잘 익은 완두콩을 수확을 해서 쪄가지고 까먹을 때의 그 맛은 직접 키워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아주 그런 정말 맛있는 맛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남는 것들은 까서 또 물에 데쳐가지고 통에 넣어갖고 냉동 보관했다가 카레 끓일 때나 또 밥 지을 때 또 떡 만들 때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좋은 그러한 완두콩. 자, 그러면 이 작물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두콩이라는 작물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날이 더워지면 뭐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운 날씨에서는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저절로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서늘한 기후에서 더위가 오기 전에 다 키워서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초에 심어서 6월 초에 수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파종하는 방법은 세 번째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줄기가 매우 연약합니다. 스리테라든가 메주콩 또는 쥐누니콩 같은 이런 콩들은 목질보가 나무처럼 단단해서 아주 단단하게 잘 자라죠. 그러면서 큰 바람이 없는 이상은 찢어지거나 꺾어지는 게 없는데 이 완두콩은 풀처럼 줄기가 연약해서 조금만 해도 쫙 꺾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쓰러져가 바람이 부는 대로 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뭐든지 붙들고 자라려고 넝쿨손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넝쿨손들이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뭐든지 잡고 바람에 달려가지 않으려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러한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잘 살리면서 최대한 쓰러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키대로 커서 많이 열리도록 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이 특성을 잘 살려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두콩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월동을 시켜서 그리고 봄에 수확하는 방법이 있고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을에 파종을 한다는 것은 가을 한 10월에 파종을 해서 11월까지 크다가 12월, 1월, 2월까지 월동을 합니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를 못해요. 일단 발화를 해서 어느 정도 잎과 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 추위에는 견디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다가 봄 냄새에 딱 맡으면 2월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3월 되면 벌써 꽃을 피우고 4월, 5월 되면 수확을 끝낼 수 있는, 즉 봄에 파종하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도 15일 정도는 충분히 일찍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을 파종을 하려면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온이나 기타 이런 걸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추위가 강한 중부 지방에서는 가을 파종이 좀 어렵습니다. 때는 봄 파종을 해서 빠르게 키워서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완두콩의 특징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보통은 3월 초에 심어서 6월 초에 수확을 마무리하는데 남부 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월동을 했다가 봄에 본격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켜서 좀 일찍 수확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면서 다음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밑거름과 옷거름은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그 콩과류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혹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질소를 공급받아서 자라죠. 그러나 이 완두콩은 밑거름으로 퇴비, 액비를 넣고 웃거름도 작물의 성장에 맞추어서 액비 3종 세트 요거를 2회 많게는 한 3회까지 주면은 잘 자라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는 평당 한 5kg의 잘 부숙된 퇴비를 넣어서 그리고 액비, 오줌액비나 깻묵액비나 음식물액비 그리고 바닷물 요걸 평당 한 2리터 같이 넣어서 잘 로타리를 쳐서 두둑을 만들어서 토양 만들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웃거름으로는 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액비 3종 세트 요 음식물 깻묵 오줌액비를 한 2회 또는 3회 걸쳐서 이 액비 3가지를 섞어서 물과 1대1로 희석을 해서 뿌리 쪽에 관주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거름 넣기와 웃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퇴비를 이제 다 깔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같이 거름도 되면서 또 유익한 미생물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4가지의 액비를 넣겠습니다. 요거는 오줌 액비고요. 요거는 바닷물입니다. 저는 음식물 액비, 이건 깻묵 액비. 이 음식물 액비하고 깻묵 액비는 이제 이게 천연 액체 복합 비료입니다. 다양한 거름이 들어있고요. 오줌은 이게 받아서 2주만 지나면 요산이 순화되면서 천연 질소 거름입니다.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는 최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닷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네랄이 다 녹아있고 특히나 이제 미량의 원소들을 고루 그렇게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두둑을 어떻게 만들고 또 씨앗 파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둑은 이렇게 평두둑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두둑 말고요. 폭은 90cm에서 한 1m 정도로 넓게 하세요. 그리고 높이는 최소한 20에서 25cm 정도로 높게. 골의 간격은 이쪽 저쪽 골의 간격은 50cm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봄에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좋고 그리고 포기의 포기 간격 및 열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뿌리가 충분히 내려서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포기 간격은 20cm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전파종을 합니다. 전파종을 할 때는 씨앗을 이렇게 삼각의 형태로 한 구멍에 이렇게 3개의 씨앗을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포기만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 간격은 20cm 정도 그리고 이 열 간격은 30cm로 이렇게 평두둑에 2줄 심기. 이것이 완두콩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요 정도의 완두콩이 여기 하나 심어지고 또 여기 하나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줄 심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주대 세워서 그렇게 올려서 키울 거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북을 돋우면서 이곳이 이렇게 북이 돋아지면서 가운데가 깊어지고 이쪽 양쪽이 높아지는 원두둑이 이렇게 상봉이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파종을 하기 위해서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많이 안 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씨앗은 지난해에 내가 생산한 20 내지 25cm 간격으로 이렇게 한 구멍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한 구멍에 몇 개를 넣느냐 하면은 3개를 넣습니다. 3개. 이렇게 3개를 약간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으세요. 2포기를
나중에 키우고 여기 3개를 파종을 해서 나중에 1개는 솎아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덮을 때는 그렇게 많이 덮지 마시고, 예, 한 1 내지 2cm만 살짝 덮어주세요. 예. 그러면서 요 부분은 요렇게 흙을 도두어 놓으면 분화구처럼 요렇게 생기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뼘 정도 이렇게 더 나가서 여기에 또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분화구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배색 필름을 딱 덮으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일정 부분 요거만큼 공간이 형성되면 새싹이 올라와서 비닐에 닿아서 지장을 받을 때까지는, 예, 보온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양쪽을 다 심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예, 요 한 방 요 위치에 파서, 예, 분화구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걸 이제 깊이 이렇게 심는 이유는 나중에 요거 지금 심어지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덮어주는, 예, 흙이 얼마 안 되죠. 한 1cm만 살짝 덮어놔야 돼. 너무 깊이 덮으면 안 돼. 싹이 올라오는데 힘이 들어. 이렇게 놓고 나면 나중에 싹이 이렇게 자라면 이 흙을 이용해서 북을 돋워 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 뿌리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지만 이렇게 딱 2줄로. 그럼 가운데 여기 지금 현재는 높죠. 예, 나중에 북도둑이 하면서 여기 있는 흙들을 끌고 와서 이쪽으로 싹 돋아주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골이 생기면서 액비를 가운데 줄 수도 있는, 예, 그렇게 됩니다. 이 땅 속에도 이제 수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도 충분히, 예, 저어놓고 그리고 비닐 멀칭을 딱 해놓으면 정발이 안 되면서, 예, 발화에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배색 필름을 요 구멍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2줄로 딱 덮었죠.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요걸 고정시킬 때는 이 부직포 고정핀, 예, 요걸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여기다가 딱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날려가고,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넣으면 좋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 삭이 나고 나면은 또 이걸 북을 돋우기 위해서 1차로 이걸 한번 벗겨야 되거든요. 그때는 벗기고 이 부분이 이제 북으로 북도둑이에 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 요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 부직포 고정 핀을 활용을 해서 딱 양쪽으로 팽팽하게, 예, 딱 당겨가지고 딱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은 이 완두콩 씨앗이 발화를 하고 나서 비닐에 닿으면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3개를 심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투명 또는 배색 필름으로 멀칭을 해놨죠. 그럼 여기에 올라와서, 예, 여기 닿으면 이제 성장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걸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나면은 여기 아주 얕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닦고 나서 요서 요거만큼은 요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모아 놨잖아요. 그걸 끄집어 내려서 여기를 요렇게 덮어서 딱 보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위에 비닐이 벗겨졌기 때문에 위로 더 클 수가 있겠죠. 예, 요런 조건을 차로 만들어 주면서, 자, 솎아줄 때는 3개가 이렇게 있으면 3개가 다 튼실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걸 제거를 해서 이 간격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근데 만약에 3개 중에서 요 1개가 좀 부실하다 이러면 부실한 요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조금 간격이 좁더라도, 예,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솎아내고, 그 다음에 북을 돋워 줄 때는 이렇게 평두둑에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서 이렇게 2줄 심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을 1차로 이렇게 여기 있는 흙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메꿔줍니다.
2차로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흙을 푹 파서 이쪽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깊어지죠. 이 깊어진 이 자리에 나중에 우끄럼으로 액비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양쪽으로 스며들면서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법 많이 자랐죠.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이 한 구멍에 씨앗을 3개씩 넣었기 때문에 다 발화를 했으면 새 포기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 포기가 자라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튼실한 놈을 2포기만 남기고, 예, 하나는 제거를 하는데, 그 제거하는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 튼실한 놈, 상대적으로 튼튼한 놈을 남긴다. 두 번째는 다 튼튼하다면 이 뿌리 쪽의 간격이 좀 먼 쪽으로 남긴다. 요 지금 해보면 3개잖아요. 새 포기가 딱 크는데 크기도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요 2개가 조금 크긴 큰데 얘도 만만치 않으니까 요럴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걸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기 간격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새 포기가 크는데 이거는 이 2개가 크고 요건 조금 어리죠. 그러면 간격도 삼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얘를 제거를 하면은 요 2개를 남기고요. 자, 이제 한 구멍에 2포기씩만 남기고 다 잘라냈습니다. 요건 이제 버리면 되고요. 자, 다 솎아내고 다음 해줄 작업은 북도둑입니다. 뿌리 쪽에 이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 부분이 계속 흔들리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고 파종을 해서 싹이 나오기 좋도록 얕게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크면 북을 도두어서 이걸 두툼하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작업이 이제 오늘 하는 북도둑이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렇게 두툼하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쪽 옆에 있는 흙보다는 가운데 있는 이 흙을 많이 이용해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를 이쪽 저쪽 포기에 이 가운데 쪽을 흙을 많이 파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남아 있겠죠. 있고 이 부분을 두툼하게 이렇게 이제 북을 돋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베락 하잖아요. 이걸 딱. 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흙을 많이 끌고 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물도 고이고, 액비를 주면, 이 가운데 액비를 부어 놓으면 이쪽 양쪽에서 빨아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주대를 세우고 줄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작물의 특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워낙 줄기가 연약하다. 그래서 바람에 잘 쓸리고 꺾어지고 찢어진다. 그러면 이 완두콩은 얼마나 자라느냐? 1.5m까지 자랍니다. 그럼 높이 자라는 작물이 워낙 연약하니까 바람에 쓰러지겠죠. 그러면 소출이 팍 줄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지주대를, 고추 지주대 1.5m짜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포기. 그럼 요 5포기당 1개씩 그렇게 세우세요. 고추 지주대를. 그리고 이 밑에서 쭉 이렇게 고추끈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줄을 쳐줍니다. 많게는 한 8단까지 쳐주면은 이렇게 줄을 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 완두콩이 자라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넝쿨손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이 넝쿨손들은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이걸 딱 잡고, 또 이렇게 크면 여기 또 잡고, 또 자라면서 이걸 잡고, 그래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서 가지를 또 옆으로 펼치면서 많은 꽃을 피우고 잎과 줄기를 키우면서 콩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주대를 딱 형성을 해 놓으면, 이 텃밭농부가 30년 넘게 이 완두콩을 키우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고추 지주대를 5포기 사이에 꽂아서
고춧건으로 줄을 딱 쳐놓으면 얘가 능불손으로 잡고 착 올라가면서 돌풍이 불어도 6월 초까지 태풍은 없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5월 달에는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요놈이 야무지게 딱 홀쳐매고 매달려서 자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용할 그 자재는 1.5m짜리 지주대입니다. 요거를 5포기 하나씩 그렇게 박을 거예요. 요 박는 고무망치입니다. 요거 사용하면은 손을 안 다치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높이 되면 꽤 높죠. 제 가슴팍까지 오는데 이 정도 오면은 충분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줄은 이 고추건 이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5포기에 하나씩.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요쯤에다가 또 하나를 씌웁니다. 포기 사이에 가운데 그렇게 박으면 됩니다. 자, 1.5m 지주대를 한쪽에 7개씩 해서 14개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인줄을 쳐볼게요. 이 유인줄의 이제 목적은 여기 보시면 이 완두콩에 이 능쿨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능쿨손들은 요 끝에 보면 요 갈쿠리처럼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요게 뭔가 딱 걸리면 똘 말아 보입니다. 똘 말아서 뭐 요렇게 또로로 말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악수하듯이 끌어안고 이렇게 이제 버티죠. 그래서 줄을 쭉 쳐놓으면 그 줄을 잡고 얘네들이 쭉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제가 한쪽으로만 쳤는데 한쪽으로만 치다 보면은 이게 또 제대로 못 잡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일단에는 이렇게 두 줄로 쳤습니다. 양쪽으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용 집게 있잖아요. 요 농사용 집게 요 보시면 여기 쪽쪽 벌어지는 데 보이죠. 여기 구멍 말고 요 옆에 짝짝 벌어지는 데 있잖아요.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중간에다가 여기를 딱 이렇게 해서 집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버리면요, 이거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 완두콩 줄기들이 이제 여기에 딱 끼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딱 서로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버리죠.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를 딱 줄기를 이렇게 이제 위로 가운데로 딱 올려놓고 이 두 줄을 딱 잡아서 요 집게 딱 벌어지는 요 자리를 활용을 해서 딱 집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집어놔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얘네들이 웬만한 바람에도 넘어가지는 않아요. 한 줄만 칠 겁니다. 왜냐하면 2단째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이 능굴손으로 잡고 그렇게 매달려서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쓰러질 수가 있지만 2단부터는 일단 쓰러지는 것들은 막았기 때문에 줄을 한 줄만 쳐도 됩니다. 치는 방법은 이제까지 치는 거와 같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높이를 여기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한 15cm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해줍니다. 팽팽하게 그렇게 해줘야 이것들이 딱 잡고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거든요. 자, 이제 다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까지 딱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단 정도 쳐 놓으면 완두콩이 다 자랄 때까지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 완두콩을 수확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완두콩은 다 익어서 맛이 있을 때는 색깔이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은 것이나 설 익은 것이나 구분이 좀 어렵죠. 색깔을 봐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사꾼들은 이걸 시점을 놓쳐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야물어서 맛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수확해서 너무 그
쓰리거서 예, 먹을 것도 적고 뭐 그렇습니다. 맛도 덜하죠. 그럼 뭘 보고 다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 완두콩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한 상으로 열립니다. 예, 한 개만 열리는 경우가 없어요. 꽃이 딱 하나 피면 거기에서 완두콩이 딱 두 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완두콩이 이렇게 열려 있는 요 줄기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요걸 꽃받침이라고 그럽니다. 예, 꽃받침. 예. 이 꽃받침이 색깔을 딱 보면 요 껍질의 색깔도 이렇게 녹색이고 꽃받침도 녹색이면 아직 덜 익은 겁니다. 그러면 요게 다 익으면 어떻게 되냐? 색깔이 노랗게 변합니다. 예, 노랗게. 그래서 요것이 노랗게 변할 때쯤 되면 요게 예, 익은 겁니다. 그래서 요 꽃받침이 파라냐 노라냐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표면이 예, 다 익으면 거칠어집니다. 푸콩은 아직 썰 익은 콩은 요 부분이 매끈합니다. 반들반들해요. 근데 좀 굵어지고 안에서 속에서 콩이 꽉 차고 수확할 때 됐다 싶으면 요 꽃받침도 노랗게 변하면서 이 표면이 좀 거칠어집니다.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래서 거칠어지면서 요 꽃받침도 말랐는지를 보면 익은지 안 익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시점은 두 가지 방법을 해서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완두콩이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구분이 얼른 안 가죠. 왜? 새파라니까. 완전히 익어버리면 노래지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완두콩이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 껍질이 끄질끄질합니다. 요거는 아직 덜 익은 거는 매끌매끌하고요. 예, 요거는 윤기가 있고 매끌매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익은 거는 좀 거칠어집니다. 예, 이건 좀 많이 거칠어졌죠. 많이 거칠다는 얘기는 더 많이 익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법 오돌톨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보고 구분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꽃받침 여기 꽃받침 있죠. 요걸 꽃받침이라고 그래요. 꽃이 딱 떨어지고 난 요 밑에 꽃 딱 받치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콩이 딱 열었는데 요 꽃받침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색깔이 새파랗죠. 예, 연두색을 띠고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는 보면 어떻습니까? 말랐죠. 이렇게 하얗게 말랐잖아요. 이렇게 꽃받침이 하얗게 마른 것은 예, 요건 이제 익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탱글탱글해요. 안에가 단단하죠. 예. 그리고 끝이 오돌톨하니 좀 이렇게 거칩니다. 예. 요건 이제 익은 거예요. 이게 이제 노래지면 맛이 없어요. 예. 그건 이제 씨앗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에 이렇게 꽃받침이 노래지면 따야 됩니다. 예.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자 씨앗을 즉 내년도에 완두콩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종자로 씨앗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색깔이 새파랗고 끝이 약간 거칠면서 꽃받침이 하얗게 노랗게 마르는 것이 잘 익은 것이라고 했죠. 그거는 먹기 좋게 잘 익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걸 종자로 씨앗으로 받으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히 아직 썰 익었죠. 먹기 좋을 만큼 익은 겁니다. 그러면 종자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이 콩깍지가 완전히 노랗게 익은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하기 위해서는 굵고 튼실한 놈 중에서 몇 개를 남겨 놓으세요. 몇 개를 남겨 놓으면 이게 완전히 노랗게 익고 콩깍지를 딱 까보면 콩깍지도 탱글탱글한 게 아니고 물렁물렁 쭈글쭈글해요. 그 다음에 까보면 이 안에 콩이 탱글탱글한 게 아니고 콩도 이제 시들어서 쭈글쭈글해요. 이렇게 노랗게 되도록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서 까서 요 알맹이만 다시 건조를 시켜서 병에 딱 넣어놓고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에 또 종자로 쓰면 됩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완전히 나무에서
잘 익은 겁니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바싹 말랐지만 좀 단단한 거, 예, 그런 걸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볶아볼까요? 탱글탱글하면서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해져있죠. 요걸 조금 더 바싹 말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유리병 같은데 그런 데 딱 담아서 보관을 하면, 예, 내년도에 흠씨라 놓고 씨앗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봐서 좀 땡글땡글한 거, 예, 그런 것들을 딱 까보면 아주 색깔도 좋고, 예, 굵으면서 쪼글쪼글해져 있죠. 쪼글쪼글한 건 이건 말라서 그래요.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완전히 연걸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연걸은 거라야 돼. 예, 요런 거. 예. 자, 이제 다 깠습니다. 아주 야물딱지게 생겼죠. 요런 유리병에 여기에 딱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고, 예, 예, 상온에 보관을 해도 되고요. 냉장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딱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장마 오면 눅눅해서 또 안 되거든요. 따글따글하게 말랐을 때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딱 까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